안녕하세요. 감동 팔레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믿기 힘든 이야기와 충격적인 경고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재난관리 전문가 클레어 르블랑 씨는 일본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치 못한 위기와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도시 풍경 뒤에 숨겨진 일본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클레어 씨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이국적이면서도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일본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의 날씨는 예상보다 습하고 무거웠지만 곧 이어질 중요한 일정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착장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스즈키 요이치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일본 내각부의 재난 대응 전문가로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오랜 비행 고생하셨습니다.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스즈키 씨가 인사하자 저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상황을 직접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공항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도쿄의 바쁜 도심이 보였지만 카페 안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주문한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일본의 최근 재난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강력한 태풍과 예상치 못한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가 이 위기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일본이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실감했습니다. 스즈키 씨의 이야기는 곧 있을 내각부 첫 회의에서 다룰 주제들에 대한 제 생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쿄의 도심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득 메운 사람들, 빌딩 숲 사이로 빠르게 오가는 차량들, 그리고 규모가 큰 건물들을 보며 이 도시가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 풍경 속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 특히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할지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각부에 도착한 저는 일본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고위 관계자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의 전문 지식이 일본의 재난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대와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첫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일본 측 관계자들이 예상보다도 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즈키 씨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은 최근의 자연재해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며 일본의 재난 대비 체계가 얼마나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저는 일본의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책임감을 한층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프랑스의 재난관리 시스템과 일본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재난관리 체계를 통해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해안가 도시들은 해일에 대비하기 위해 방파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본 측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재해들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주변 마을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도 지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홍수, 화재 등의 위험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파괴가 더 큰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측의 설명을 들으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지진에 대비해 강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의 제안으로 최근 지진이 발생했던 노토반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불안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변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들은 지진에 매우 취약해 보였고, 주민들은 지진에 대한 대비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지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저는 일본의 재난 대비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이 직면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최신 기술과 경험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드론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재난 지역을 신속히 파악하고 구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술적 지원이 일본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일본의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를 마친 저는 스즈키 씨와 다른 일본 측 인사들과 함께 전통적인 이자카야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지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와 역사로 흘러갔습니다. 일본 음식의 정교함과 세심한 서비스에 감탄하며 프랑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저녁 식사는 곧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스즈키 씨는 대화 도중 일본이 과거의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지나치게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 점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그의 말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치 점령 시기의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교육하고 반성하는지를 이야기하며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전쟁 범죄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충분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사회적 책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즈키 씨는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민감한 주제라며 쉽게 다루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일본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나치 점령 시기의 만행을 배우고 그로부터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프랑스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스즈키 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현재의 발전과 성취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역사 인식이 현재의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일본 사회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인 이미지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에 매력을 느꼈던 일본 사회가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일본이 과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를 묻어두고 그 위에 세워진 현재의 번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과연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본의 재난 대비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쿄 외곽의 한 지진 대비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스즈키 씨와 함께 훈련장을 둘러보며 저는 일본의 재난 대응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대규모 지진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대피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구조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를 구조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고, 몇몇 사람들은 대피 경로를 잘못 이해해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훈련장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재난대비 훈련이 이론적으로는 잘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훈련된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경험한 재난훈련 사례를 들며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이 실전처럼 진행되지 않으면 실제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의 재난 대비 시스템이 최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드론과 같은 최신 기술을 통해 재난 지역을 신속히 파악하고 구조 작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장 방문 이후 저는 후지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던 중 일본의 대비책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쿄와 같은 대도시가 화산재로 인해 교통과 통신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퓨드돔 화산 근처에서 진행된 대규모 대피훈련을 예로 들며 일본도 후지산 분화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피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들은 제 지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재난 대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일본이 지진과 화산 분화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훈련장을 방문한 후 저는 스즈키 씨와 내각부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쿄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이곳은 업무적인 만남이 아닌 조금 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큰 창문을 통해 도쿄타워가 보이는 라운지에서 그들은 편안하게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라운지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스즈키 씨는 최근 들어 자신과 동료들이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점점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특히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동료들이 많아졌고 일부는 이미 해외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위 공무원들조차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그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경제적 불안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가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 대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 사회가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많은 일본 시민들이 이러한 불안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난 대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이 재난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에 치여 재난 대비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오히려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 사회가 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재난 대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대화를 통해 저는 일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불안과 그로 인한 긴장감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안정된 모습이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위기와 불안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일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쿄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아사쿠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일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아사쿠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책을 하던 중 한 벽화 거리에 다다랐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그림들은 처음에는 전통적인 일본 문화를 표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중 일부가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벽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전시되고 있었고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일본 내에 여전히 깊이 뿌리내린 혐한 감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벽화 거리를 지나며 이 불쾌한 발견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리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따라가 보았고 작은 광장에서 혐한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위대는 한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크게 외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강한 분노와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저는 일본 사회가 얼마나 깊은 갈등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화려하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만을 보았던 저는 이제 일본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혐오와 편견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런 분위기가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며 일본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사쿠사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번영과 안정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갈등과 불안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본이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도시 풍경과는 달리 일본은 지금 지질학적 재난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두 가지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재난 대비 체계가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에 큰 우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일본 시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그 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이 단지 자연재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역사 인식의 부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결여된 일본 사회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일본이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구독자 여러분께도 중요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지금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대신 한국에는 아름답고 안전한 관광지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국의 전통 문화와 자연 경관을 경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클레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일본의 숨겨진 이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상 감동 팔레트였습니다.